투자가 안 되면 서동구의 투코스. 안녕하세요. 서동구의 투코스 진행의 김도원.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어제까지 계속해서 잘 가던 우리 증시가 결국 오늘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어제도 저희가 어쨌든 1월 조정은 좀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정말 많은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밀리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다시 2,600선 초반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면 많은 분들께서 걱정 시작이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제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 아니야? 또 이제 뭐 상승 흐름은 이제 다 마무리됐나? 네. 워낙 뭐 우리가 하락에 어떻게 보면 많이 익숙해져 맞아요. 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자, 과연 조정인지 아니면 더 가기 위한 숨고르기 과정인지 잠시 후에 여러분께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정의 시작인지 아니면 잠시 쉬어가는 것인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잠시 후에 소장님의 자세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오늘 확인해볼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공략주는 바로 제로투세븐입니다. 또 대표적인 저출산 관련주 중 하나인데 저희가 12월 4일 방송에서 제시해드릴 때 이 종목은 좀 길게 천천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로 한 달 정도 좀 움직임이 없다가 어제부터 상승세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오늘 정말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연말 그리고 새해 벽두부터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 뭐 정말 인구 절벽, 뭐 이런 얘기들. 올해 입학하는 초등학생들이 뭐 20만 명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아무래도 정부의 업무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제로 베이스로 다시 시작하자, 뭐 빅데이터 전문가를 모셔서 이 저출산 대책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접근법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가지면 10개월 정도 애지중지하면서 그쵸. 옥동자를 탄생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예를 들어서 저출산 대책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뭐 갑자기 뭐 아가방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매출이 급증해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어떠한 정성을 또 기울여야 되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 속에서 여러분들 포트에 이런 종목 하나 정도는 이 최소한의 비중 정도라도 갖고 가면서 이렇게 급등할 때는 또 일정하게 이익 실현하고 다음 또 기다리는 자리가 어떻게 나올지 2차 목표가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제로투세븐의 다음 목표가 궁금하신 분들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면서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하나씩 넣어 놓을 만한 종목들 또 저희 방송과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 소장님의 노하우들 가득 담긴 또 강의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전 투자 매직 기법 강의에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의 차트와 함께 매직 솔루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지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새해부터 새롭게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장 마감 후에 움직이는 시간의 특징주를 분석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오늘 이 시각에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들 잠시 후에 대응 전략 함께 설명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는 또 소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렌톡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들어오셔서 매직 솔루션 체험권 등 다양한 선물과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서동구의 투코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동구의 투코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도 소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실 때 참여코드 4509 눌러서 입력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또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도 시장 이야기 먼저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양시장에서 정말 많은 시총 상해주들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또 물들면서 마감을 지은 가운데 오늘 또 외국인이 양시장과 더불어서 또 선물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매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소장님?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제 첫 시장을 의미 있는 시장이 아시아 시장에서는 우리 시장이었잖아요. 네. 잘 마무리가 돼 주었는데 오늘 미국 시장의 그런 흔들리는 모습들, 물론 뭐 애플의 얘기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3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낮아지고 있다라는 네. 거죠.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시 또 3.9%로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도 100을 뭐 깨느니 안 깨느니 하다가 102선대로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 그런데 시간의 시장에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311원 이상 넘어갔던 흐름인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1,305원대, 6원대 이렇게 안정적인 또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또 외국인들의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항상 선물의 동향을 주시하자고 그랬죠, 여러분들. 자, 선물 흐름을 잠깐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침에만 해도요, 아주 급격하게 매도 공세를 펼치면서 아침 10시 반에 1조 3천억 정도의 매도를 보이다가 다소 좀 주춤거렸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뭐 1조 한 4천억대 유지하고 막판에는 또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1조 6천억까지 넘어갔다가 그리고 오히려 막판에는 이제 청산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1조 5천억 정도. 하루에 이렇게 1조 5천억 정도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매수나 매도할 수 있는 양은 다 쏟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오히려 더 중요한 거죠. 반면에 이러한 흐름들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코스닥 시장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장중 내내 전체적으로 한 1,600억 정도의 매도를 보이다가 2시 이후를 기점으로 하면서 800억대로 매도 규모를 축소시켰습니다. 그만큼 저점에서의 매수세를 보여주었다는 얘기고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죠. 개장 초에만 해도 순식간에 이렇게 1,400억 이상 매도를 했다가 크게 축소를 시키면서 저가 매수 들어왔고 300억대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또 오후장 들어와서 매도 규모를 조금 늘리는 듯 했지만 막판에는 900억대로 감소됐는데 오늘 시장에서 냉정하게 보면요.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청산 내지는 신규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러한 흐름에 반대되는 현상 속에서 기관들은 선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죠.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현물,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현물 쪽에서는 순매도를 보이는 이러한 프로그램 매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코스피 시장의 하락에서 하시는 주범은 외국인도 아니고 기관들이 1조 2천억이나 순매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런 부분이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금융투자 쪽이 중심이 돼서 집중적으로 프로그램 매매에 의존하는 그런 어떤 패턴들이니까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기관들의 전체 매도 물량이 2,264억을 보여주는 모습이고 반면에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니까 선물 쪽에서 기관들은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혼자서 얘네들이 1조 1천억 가까이를 매수하고 막판에는 이제 청산도 하면서 8천억이 이런 어떤 수급 구조다. 자, 그러면은 내일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뭐 이렇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마다 조금씩들 보면 보합 내지는 꼬리를 달아주는 모습들로 연출됐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은 나쁘지 않은데 내일 시장에서 오늘 하락폭의 최소한도 50% 정도는 되돌리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2,610을 중심으로 해서 2,580에 대한 지지력을 잘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1차적인 지지 라인이다. 그 라인들을 지지해 주면서 오늘 60포인트 정도 빠졌으니까 내일 한 30포인트 정도만 돌려놓는다면 시장은 완만한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락폭들이 어느 쪽에서 많이 나오겠습니까?
상승을 많이 보였던 네. 시장을 주도했던 아무래도 시총 상위 종목들 이쪽들이 프로그램 매매의 대상이 되는 뭐 코스피 200이든 코스닥 150이든 이런 쪽들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쪽들이 나오는 반면에 그동안 좀 소외되었고 어떤 재료가 노출이 덜 됐던 이런 쪽들 뭐 대표적인 게 바로 인공위성 우리가 우주항공청 설립이라든가 또 투자 규모를 늘린다라는 AP 위성 같은 종목도 지난번 구간에서 이렇게 한번 올라왔다가요. 다시 제자리를 갖고 대반등을 주는 듯 했지만은 12월 중순까지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방을 잡아줬다가 오늘 이렇게 직전 고점을 돌파해주는 대량 거래와 함께 상승 흐름으로 반전이 됐다.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소외됐던 종목들이 조정폭이 조금 더 이어진다라면 최소한도 기간 조정이 연출이 된다라면 이쪽 소외되었던 종목들의 반란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또 출산 정책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가 뭐 대장주 역할을 해주면서 아주 급등하는 이러한 그 상한가를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다른 종목들도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제로투세븐이라든가 다른 종목들도 끌고 가는데 이 종목들도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인내가 필요한 구간들입니다. 중간중간에 올라오는 듯한 모습이 있지만 거의 뭐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들 쪽들이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일부 지자체에서는 뭐 18세까지 1억 원을 지원을 해준다. 뭐 출산 관련된 수당을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늘린다. 뭐 또 주택 보금자리 주택과 관련된 부분도 대대적으로 지원해준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에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쪽들은 그 기대감들이 있는 거니까 그것이 오늘 내일 당장 매출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뭐 우리가 흔한 말로 작년에 유모차보다는 이 개를 태우는 개모차가 더 많이 팔렸다면서요. 뭐 이런 네. 얘기까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그 직구 당근 마켓이나 이런 데서 유모차를 내놓는다든가 뭐 그러면은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 없대요. 근데 우리 강아지를 위한 그 개모차를 내놓으면은 막 너도 나도 뭐 줄 서서 사간다는 이게 참 웃을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쵸. 뭐 학교가 없어지죠, 학생이 줄어들죠, 교사들도 이거는 전 범정부적으로 가니까 이들 쪽들이 계속 어떤 죽었다가도 살아나면서 테마로서 형성은 되고 있지만 시간과의 싸움이 필요하다라는 거. 물론 단기적으로 데이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거래가 실려주면서 움직여 줄 때 쫓아가서 뭐 20, 30%뭐 10%도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롱텀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건설 기계 쪽과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수주 소식이라든가 실적 개선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종목도 사실 지난 11월 달에 좀 고점을 좀 형성한 다음에 12월 달에 조정을 보였죠. 이 조정 보이는 과정에서도 하방을 이렇게 잘 잡아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흐름들이 연출이 되면서 파란 다이아에서 선으로 바뀌어주고 이중 바닥이 형성이 돼주니까 다시 또 직전 고점 돌파 시도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뭐 바이오라든가 또 2차 전지 쪽이라든가 반도체 쪽으로만 집중했던 이런 흐름들 속에서 금리 인하와 관련된 수혜를 보여줄 수 있는 경기 민감 관련 섹터들도 이렇게 고개를 들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도 오늘 시장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오 쪽에서도 이제 뭔가 자꾸 이게 순환 흐름이 나타나죠. 네. 오늘 같은 날에는 이제 치매 치료제에 관련된 임상과 관련된 NK맥스 같은 종목도 아주 뭐 급등락이 심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보시면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하고 또 다시 급등하고 급락하고 뭐 이 과정이 반복이 되니까 뭐 안정적으로 저 내용을 가지고 무조건 여러분들이 뭐 대응에 들어가시기보다는 일정하게 이 또 오늘 같은 날도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이렇게 또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뭐 길목 지키기 정도 이러한 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또 움직였던 특징주들을 통해서 오늘 시장 흐름을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는데 오늘 아무래도 주도주들의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들, 우주항공 관련주라던가 저출산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고요. 제약바이오주 내에서는 계속해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순환매의 흐름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일 시장 또 한번 대비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내일장은 어떤 포인트들을 좀 살펴볼까요? 이제 다음 주 9일부터 세스 24가 시작이 되죠. 네. 우리나라 뭐 대기업들 내놓으라는 뭐 신제품이라든가 시연이라든가 앞으로의 이런 트렌드를 보여준다라는데 SK 하이닉스가 아주 도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잠깐 한번 점검해 볼 텐데요. 네. AI 반도체를 선도하겠다. 그래서 이 세스 24를 통해서 HBM이라든가 또 요즘 이제 핫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온 디바이스의 어떤 모태라고도 할 수 있는 이 CXL 이거와 관련된 부분들도 전시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센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메모리 반도체가 ICT 기기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어떤 환경 이런 쪽을 이제 계속 부각을 하겠고 거기에서 필수적인 게 D램 반도체인데 그 D램 반도체에 바로 이 HBM이라든가 CXL에 대한 이러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거기에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차세대 인터페이스인 이 CXL 메모리라든가 이 솔루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시연을 하면서 모르겠어요. 뭐 시제품이 언제 나올지 뭐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1월 17일 날 언팩 행사를 하죠. 뭐 애플이 이제 신제품 공개하듯이 네. 이것도 아주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최초로 온 디바이스 AI 폰 갤럭시 24 시리즈를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온 디바이스 폰에서 AI 폰이 만약에 나오면은 뭐 그냥 뭐 통역도 자연스럽게 다 되는 거고요. 뭐 아주 우리가 또 놀라운 저희 이거 폴더블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나오면 또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야죠. 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결국은 HBM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CXL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런 쪽의 주요 종목들, 뭐 한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제주 반도체라든가 어버 반도체라든가 뭐 또 신규 상장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것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계속 살아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쪽들을 여러분들이 좀 반도체 내에서도 좀 특화하면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계속해서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이번 달에 여기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스 2024 행사뿐 아니라 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온디바이스 AI 폰을 또 출시를 공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이렇게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AI 관련 HBM이라던가 CXL 관련주들 움직임을 더 집중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일장 공략주 오늘도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일지 힌트 먼저 한 말씀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아까 나왔던 종목 중에서도 좀 거론이 됐습니다. 정말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반도체의 두뇌를 공급하는 그러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이 종목은 혹시 기억나실지 몰라도 우리 아침 시간에 네. 매직 타임 시간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그냥 막 솟구치는 바람에 네. 투코스 시간에는 말씀을 못 드렸다. 근데 이제 아주 이쁘게 눌림목이 잘 연출이 돼서 여러분들도 많이 올랐는데 이걸 어떻게 공략하지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타이밍이 나온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두뇌 공급이란 첫 번째 힌트를 드렸는데 듣다 보니까 제가 좀 기억이 나는 단어가 네. 어부바 이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맞아요. 뭐 출산과 관련돼서도 그러게요. 어부바를 많이 해주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 방송 꾸준하게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또 아실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인데 아까도 소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정말 좀 어려워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방송에서 정말 좋은 공략법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종목일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저희 방송 막바지에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는 매직기법 공략주 수익률을 또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한 종목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저출산 관련주 제로투세븐입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8,44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현재 수익률이 26%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저출산 관련 대책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 저희가 해드린 바 있는데 제로투세븐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아까 이제 우리가 아가방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드렸어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아무리 정책이 좋은 정책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바로 수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시간을 두고 대응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출산 관련한 수혜 종목들 쉽게 얘기하면은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서 저도 좀 뭐 이런저런 선물도 좀 하고 뭐 이런 어떤 그 흐름들이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결국은 주가도 그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지금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캔들 차트를 가지고 먼저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난 8월 달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 8월 달에도 뭐 큰일 났다 이러면서 엄청난 얘기들이 나오지만은 네. 항상 항상 이렇게 윗꼬리들이 길게 달리고 음봉, 양봉 요렇게 좀 하다가 결국은 또 이렇게 제자리 가고 거의 뭐 그 자리에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패턴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거를 추세를 잡고 대응하기가 여러분들 쉽지가 않으셨을 거예요. 또 12월 달 들어와서도 엄청난 여러 가지 논란과 얘기들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들을 보시면은 계속 뭐 좀 올라가는 듯 했다가 음봉이고 또 흔들리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러다가 조금 양봉들이 나와주면서 이 직전의 고점대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갑자기 오늘은 똑같은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캔들에만 의존을 하지 않고 이 우리의 매직 솔루션으로 보시면 최소한의 어떠한 방향성이 나옵니다. 지난번 구간들 흔들흔들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파란 다이아로 지속이 되니까 중간중간에 캔들이 아무리 나오더라도 접근하면 되면 안 되는 자리였고요. 그리고 10월 말부터는 오히려 계속 음봉도 나오고 캔들상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더라도 결국은 우상향의 이러한 패턴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12월 달 들어와서도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캔들도 봤지만 강하게 매도세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런 파란 다이아가 볼륨이 커지는 흐름이 아니라 횡보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빠지지도 못하고 상승도 못하는 그런 어떤 횡보를 해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바로 이런 자리들이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종목들은 접근을 할 때 내가 단기적인 시세를 바라보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계속해서 나올 테니까 또 새해 아닙니까? 새해에 대해서는 더 어떤 충격적인 강도 높은 그런 대책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한 흐름들이 연출이 된 다음에 오늘 이후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후부터 다음 주 초까지 잘 이런 빨간 다이아로 진행이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추가적으로 어떤 스윙 플레이로도 접근할 수가 있는 거고 절대적으로 과거의 사례에서도 봤지만 쫓아가면서까지 이제 대응할 필요는 없다. 기다리자. 그리고 2차 목표가는요, 여러분들께 그냥 단숨에 1차 목표가 오늘 하루 만에 사실은 나왔습니다. 이 다음의 자리들은 여기를 이제 넘어섰기 때문에 이쪽에 위치해 있는 자리들, 이 8,000원대 후반부터 요 9,000원 라인이 연출되고 있는 이러한 자리들이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게 작용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목표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8,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로투세븐 다음 목표가 또 2차 목표가 9,500원으로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또 보유하신 분들 잘 가지고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도 방송 이외에도 또 우리 소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QR코드 그리고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4509 입력해 주시면 되고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도 함께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온라인 무료 방송 설명만 들어볼게요. 네, 오늘 뭐 시장이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시장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우리 시장 어떻게 하면 되지? 그쵸. 이거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아침에 말 한 대로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오전 10시까지 5천억 이상의 매도 물량이 나온다면 오늘 계속해서 선물해서 매도가 나올 테니까 매수 타이밍을 늦춰라. 그리고 결국은 지지력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이후에 저점 공략을 하면 된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네페스 같은 경우도 오늘 마이너스권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해 들어갔다면 플러스로 끝났어요. 바로 이렇게 시장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제시해 주는 이런 방송이 아침 15분에 여러분들 노란톡 입장을 하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8시 15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개장 전 하루 15분씩 들어오셔서 그날 든든하게 대응 전략을 함께 가져가 보실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해 계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도 또 공략주 어떻게 노하우를 가져가 볼 수 있을지 실전 투자 매직 기법 강의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소장님의 강의 시간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코스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 어제 새해 첫 개장일이었었죠? 아주 기분 좋게 잘 마무리가 됐는데 이거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오늘 여러분들 많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시장은요, 지나고 봐야지 저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직은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고 있는 2580에서부터 2610선 이것이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이 자리가 잘 지지가 돼준다면 오늘의 조정 아주 아름다운 조정이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단기적인 그런 어떤 조정의 사이클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내일 아침 8시 15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노란톡 입장하시면 서동구의 투코스 시간이 이어서 서동구의 매직타임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내일 아침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이 빨간 다이아의 추세가 아직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다만 단기적으로 파란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빨간 시그널이 나오다가 파란 시그널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파란 시그널이 내일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냐? 그렇다면 매수를 보류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파란 시그널이 오늘 나왔는데 단기적으로 빨간 시그널로 내일 만약에 바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매도하시나요? 바로 매수를 해야 될 자리가 오히려 또 빅 찬스가 온다는 얘기죠. 뭘로 해야 됩니까? 시장을 주도했던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반도체가 됐든 또 여러분들 바이오가 됐든 바로 이렇게 빨간 다이아가 잘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파란 시그널이 내일 만약에 계속 이어진다, 내일도 그럼 일단은 매수를 보류하시는 거죠. 그리고 빨간 다이아가 작아지느냐, 어느 시점에서는 파란 다이아로 전환이 되느냐, 이걸 보시면서 매도 검토도 하시고 소극적 매도도 하시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갔을 때는 적극적인 매도도 하시고 손절도 단행하시고 이런 사이클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눈에 익혀서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면서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주식으로부터 여러분들 피곤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실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주식은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종목은 여러분들이 상한가 가고 싶다고 상한가 종목 쫓아가면은 여러분들 수익이 나시는 거니까 아닙니다. 기다렸다가 급등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일부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 더 갈까 말까 이 16가지의 패턴에 해당되는 게 어디에 있는지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로투세븐을 12월 4일 초에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연말 연초 정부의 이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나올 테니까 시간을 갖고 이 종목은 여러분들 뭐 오늘 내일 안 움직이면은 막 그냥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대응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느긋하게 여유 있는 마음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하십시오. 오늘 급등하면서 바로 26%이 고점 기준으로 한다면 그리고 1차 목표가 11%. 뭐 빠진 자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들을 제가 다 설명을 드렸던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위치들이고 흔들리더라도 이 자리들이 전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봐야 다른 종목들 여러분들 뭐 1, 20%씩 빠졌다가 올라오는 과정들이었지만 이 종목은 여러분들 뭐 이 매수 가격이 여러분들 6,700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6,700원. 예. 이러한 자리에서 2차 목표가 이제 여러분들께 9,500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현재 시점 일부는 이익 실현하시고 일부는 홀딩해 놓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이 모습들을 보시면 한 단계씩 레벨업 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또 공부하고자 하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는 어떠한 종목이 방향성을 어떻게 갖고 가는지. 이렇게 변동성이 적은 종목도 일정한 방향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둘째는 상승과 하락도 아닌 횡보, 변곡점 구간에서 결국은 왜 오늘 이렇게 튀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상승의 추세를 보여주는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다가 그리고 하락으로 진행이 되는 이러한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매수는 보류하고 대응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대응하려면은 이러한 파란 선 내지는 빨간 선으로 교차되는 지점에서 이제부터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은 멈췄구나. 내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빨간 다이아가 잘 유지가 될 때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든 또 급등할 때 쫓아가든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쫓아가도 물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리에서는 만약에 급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쫓아가면 물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말씀드렸듯이 파란 다이아가 커졌다가 작아지는 이러한 어떠한 과정들 속에서 빨간 시그널로 파란 시그널에서 전환되는 시점에서 매수 검토, 빨간 시그널이 계속 유지가 될 때 소극적인 매수 검토, 분할 매수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시그널을 가지고 이제 같이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빨간 다이아가 이렇게 유지가 될 때 파란 시그널이 나옵니다. 요 다음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수는 일단 보류하라고 그랬죠. 예. 그러다가 빨간 다이아는 유지가 되고 있고 빨간 시그널로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돼요? 파란 시그널에서 빨간 시그널로 바뀌고 있죠. 이때가 적극적인 매수할 구간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이격도 벌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파란 다이아로 바뀌고 파란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적극적인 매도를 하는 자리 구간들이죠.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봤듯이. 그런 다음에는 다시 이제 이러한 구간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 파란 선이 나오지만 매도는 보류. 그리고 파란 선에서 빨간 시그널, 빨간 선으로 바뀌는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아무리 변동성이 없고 적어도 충분히 가능한 이러한 자리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렇게 됐을 때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가면 됩니까? 이 다이아의 볼륨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만 확인하면서 이 시그널대로 편하게 대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구간은 쳐다도 보지 마시고 요렇게 빨간 다이아가 물려도 빨간 추세, 빨간 다이아가 있는 자리에서 대응을 하시고 요 시그널에 따라서 요 빨간 다이아가 점점 커지고 계속 그러면 일정하게는 좀 이익 실현도 하시고 빨간 다이아에서 빨간 시그널에서 파란 시그널로 바뀔 때는 이렇게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니까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분할 매수 들어간다든가. 그리고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타이밍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런 자리들. 파란 시그널에서
빨간 시그널로 전환되는 요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매수에 들어가면서 최소한의 수익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12월 초 요 구간, 이 구간에 이 종목들이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안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기처럼 무너지지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 파란 다이아가 비록 나오거나 파란 선이 나왔지만 매도의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매도의 볼륨이 약하니까 여기 구간들처럼 파란 다이아가 볼륨이 커지는 이런 다이아가 아니라 선으로 바뀌어주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빨간 시그널, 파란 시그널도 동시에 교차되는 흐름들이 나와주었고 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치 이중바닥의 패턴을 연출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횡보 구간에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횡보 구간에서 1차 저점이 한번 나와줬습니다. 시그널로 1차 저점이 한번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여기 같은 구간들도 나오는 거죠. 이게 저점이 높아지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짝꿍댕이 이런 과정이 나오니까 여기가 더 큰 상승을 보이는 거고요. 여기는 바닥에서 바닥을 다져주는 요 이중 바닥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었고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쭉 끌고 올라가는 이러한 시세가 연출이 됐던 겁니다. 이 캔들에서도 그와 같은 흐름들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모습 보십시오. 여기서 저점 1차 잡아줬죠. 반등 줬다가 밀려 내려오지만 다이아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여기 저점을 잡아주면서 여기서부터 다시 또 여기까지의 수익이 연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횡보하는 겁니다. 이렇게 횡보하면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다가 바로 이렇게 급등의 패턴들로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일봉으로 지금 이 모습들을 봤고 일봉상에서 보면은 캔들도 그렇고 다이아도 빨갛게 나왔다, 파랗게 바뀌었다, 정신없는데 여러분들 이 종목을 제가 중기적으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자, 주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주봉의 모습을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아하, 지금 아주 특별한 종목들을 제외하면요, 이 주봉의 모습에서 이러한 하락이 지속이 이거 주봉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됐다가 저점을 높여가면서 빨간 선으로 바뀌었다가 빨간 다이아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종목들이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가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 일봉, 주봉, 월봉이 전부 다 빨간 다이아로 바뀌어져 있는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면은 몇 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봉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번에 여기 이 자리를 돌파를 한다라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중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일봉상에서는 계속 흔들어대지만 주봉상에서는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저출산 관련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른 곳에서 뭐 오늘 사서 내일 팔고 뭐 단기간에 급등했죠, 이게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포트에 최소한의 비중이라도 편입해 놓고 끌고 가시고 오늘처럼 급등하는 날이 될 경우에는 일부 정리하시고 다시 또 채워 놓으시고 하는 이러한 전략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따가 뭐 이미 다 오픈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릴 종목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야, 이거 이렇게 올라온 종목을 지금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추세라는 것은 한번 유지가 되고 움직여 준다라면 쉽게 안 꺾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묘하게도 이 모습들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올라올 때 살짝 이격 좁혔죠. 여기서도 또 이격이 좁혔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빠져 내려오든가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돼야 되는데 빨간 다이아가 잘 유지가 되고 있고 파란 시그널에서 빨간 시그널로 전환이 되는 이런 시점들에서는 적극 매수의 구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 수 있다. 바로 이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서 내일 아침에 잠시 후에 이 종목을 또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바로 서동구의 매직타임 시간에 함께하겠습니다. 노란톡 입장을 하시면 여러분들 내일 아침 8시 15분에 바로 입장 링크 보내드리니까 함께 여러분들 하시고, 그리고 이 매직 솔루션도 여러분들 일주일 무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링크 그리고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2024년은 여러분들의 좋은 그런 투자 수익에 도움이 되시는 그런 해가 될 겁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새해부터 시작된 새로운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의 특징주를 분석해 드리는 코너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장 마감 후부터 그리고 내일 개장 전까지 여러분의 투자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계속해서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저출생 관련주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오늘 저희가 또 언급해 드렸던 제로투세븐이라던가 손오공 두 종목이 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원준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퓨처엠과 함께 양극재 생산 공정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를 발표하면서 급등 흐름 보이고 있고, 하락하는 종목 중에서는 이 게임주 위메이드가 국세청으로부터 가상화폐 관련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라는 소식이 또 공시가 나오면서 오늘 하락세가 좀 크게 시간의 거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원준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시가 또 긍정적인 게 하나 나왔는데 어떻게 좀 볼까요, 선생님? 네, 사실은 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하나둘씩 가시화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한 가지 이제 흠이 뭐 지난번에 한번 연말이었죠. 27일 날 90만 주의 대량 거래가 터지긴 했었는데 네. 거래량이 뭐 평균 10만 주 미만인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은 감안을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다만 지금의 자리만 놓고 본다라면은 뭐 크게 뭐 우리가 흔한 말로 물릴 자리가 없는 거죠. 자, 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난 7월 달에도 한번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뭐 3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제대로 된 반등 한번 없이 급격하게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을 했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요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횡보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한 단계 지금 레벨업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저런 재료가 나왔다.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요 내용들 있죠. 이러한 것들이 여기 이 그림들을 보시면은 요 27일 날 이렇게 90만 주가 됐던 이런 자리에서도 뭔가 그런 내용들이 노출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지난번 구간에서도 한번 이렇게 140만 주가 거래됐던 자리가 있죠. 바로 21,650원 고점 찍었던 자리, 그리고 또 지난 27일 날 24,400원 갔던 자리.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 이렇게 급등을 해주었을 때 최소한도 24,400원 이상, 그리고 이 21,650원, 그러면 결국은 2만 원부터 21,000원 사이는 엄청난 저항의 매물을 받을 수도 있고, 얘네들이 만약에 이 물량을 다 가진 애들이라면은 가볍게 내일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는 아침부터 갭상승이 연출되고 이 물량들을 잘 소화하면서 양봉들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쭉 뻗어가 준다라면은 얼마든지 좋지만, 그렇지 않고 갭상승 이후에 계속 매물 받으면서 물려 나온다? 절대 여러분들 접근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도 잘
접근을 하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원주 내일 흐름 잘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LS 에코에너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을 거래해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LS 전선 아시아에는 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사실 LS 머트리얼즈 상장한 다음에 살짝 흔들리다가 다시 그 이상으로 또 강세를 보이면서 고점 부근에 있는데 또 이 위치에서 중요할 것 같아요, 소장님. 그렇습니다. 사실은 오늘 시장만 나쁘지 않았다면 오늘 움직여야 될 자리입니다. 그래야만 이 종목에 생명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모습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난번 구간들 이렇게 한번 예행 연습같이 해놓고 그리고 아주 잘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제대로 상승 기조를 잘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이렇게 이제 쌍봉의 패턴으로 흔들렸지만 최근에 이 모습들을 보시면 이 다이아, 이 상승 추세, 이 다이아 위에서 아주 숨고르기를 잘 해주고 있죠. 이러한 그 흐름들을 염두에 둔다라면 내일 시장에서 지금 이 정도의 시간의 강보합권을 유지해 주면서 거래가 실려준다. 그렇다면은 이제 23,000원을 돌파하러 가느냐, 못 가느냐. 만약에 못 간다면은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전체적인 시세 흐름이 마무리가 되는 과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23,000원을 내일 모레 해서 다시 돌파되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된다라면 추가 상승 여력이 다시 한번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일 시장에서 중요한 매매 포인트는 이 시그널선이 아직은 파란 시그널이죠. 다이아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망하거나 소폭 분할 매수 자리였는데 내일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급등한 영향이 연출이 돼주면서 빨간 시그널도 돌아서 준다라면은 내일은 이 종목 여러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매수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S 에코에너지도 내일 시장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또 상승세를 시도할 수 있을지 역시나 오늘 드린 분석들 참고해 보시면서 내일 흐름에서도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두 종목 시간을 거래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분석 전해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매직기법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 이제 반도체 두뇌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힌트 먼저 들어봤는데 어떤 종목일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우리 앵커님이 다 얘기해 줬잖아요. 어부바. 어부바 네. 반도체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두뇌 역할하는 반도체 칩인 MCU라고 얘기하죠. 이 부분을 설계 생산하는 팹립스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난번에 급등하는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에 3천만 개 정도를 납품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미국, 중국, 일본에도 관련된 ICT 제품들을 이게 이제 결국은 사물 인터넷 우리가 IoT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와 관련된 뭔가 신호를 보내면은 알아듣고 수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세탁기를 돌리든 에어컨을 켜든 뭐 밥을 짓든 바로 이런 어떠한 역할인데 그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요가 급증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뭐 삼성 뭐 벤처 쪽을 중심으로 해서 뭐 지분 투자도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은 이러한 저전력 기술 확보를 통한 초저전력 MCU 신제품도 개발하면서 온 디바이스 됐을 경우에 전력과 관련된 이런 휴대폰 발열 이런 부분들을 또 방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어버브 반도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많이 올라왔지만 때를 잘 만난 기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요 10,000원대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날 상한가 들어가서 너무나도 아쉽다고 특징주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자리인데 요렇게 이제 숨고르기를 잘 해 주었습니다. 이제는요 요 12,000원 라인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추가적인 상승의 기조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으로는 조심스럽게 직전 고점 돌파를 해주면서 전반적인 흐름들을 감안하면 17,500원 정도에서의 우리가 1차 목표가 여러분들께 설정을 해드리고 이 17,500원이 넘어가는 이런 자리들이 된다라면은 이제 새로운 또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어버브 반도체 여러분들 관심 있게 내일 아침 시초가 이하 자리를 중심으로 한번 분할 매수 전략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매직기법 공략주는 바로 어버브 반도체였습니다. 지난번 상한가 이후에 숨고르기를 잘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가격 전략들 잘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의 투자 포인트와 전략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 시간 이후에도 소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4509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개장하기 전에 15분씩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온라인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개장 전에 짧게 한번 들어보시고 그날그날의 대응 전략 든든하게 함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동구의 투코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